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품질 경영 기사에만 해당되죠. 우리 신뢰성 공학, 즉 신뢰성 관리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신뢰성을 학교에서 배우질 아니하다 보니까 아마 비전공하신 분은 당연히 안 배워서는 상관이 없는데 전공하시는 분은 또 배우다가 다른 걸 안 배우시면 상당히 자신감을 좀 잃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뢰성 관리는 어느 과목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과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야는 일단은 범위가 좁습니다. 자, 범위가 좁다 보니까 나왔는 문제가 계속해서 중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만 바꿀 뿐이죠. 물론 계산 과목입니다만은 어떤 뭐 특별하게 미분 적분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응용이 크게 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론을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런 후에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뢰성이 됩니다. 신뢰성이 개념이 제1장으로 나오는데 저는 좀 크게 잡으세요. 이 신뢰성 개념이 제1장에 있고요. 제일 끝에 있는 것은 신뢰성 관리가 있거든요. 챕터 7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좀 설명을 드릴까 싶은데 신뢰성은 왜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신뢰성은 앞쪽에 있던 우리는 공업 통계 쪽에는 신뢰도 95%라는 그 신뢰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뢰성은 정성적인 것이고 신뢰도는 정량적인 것은 맞아요. 똑같습니다. 그럼 앞에서 공업 통계에서 추정의 의미에서 신뢰도의 개념은 내가 구간 추정을 하는데 얼마나 믿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야는 그것이 아니고 어떤 기기가 정해진 시간 t까지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광등이 되든 어떤 자동차가 되든 어떤 뭐 자동화 기기가 되든 야는 수명이 어느 정도 돼요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야는 정해진 시간 t까지 살아있을 확률, 그게 신뢰도입니다. 그러면 모든 장치 산업이 되든 단품의 어떤 뭐 하다못해 랜턴이 되든 또는 뭐 휴대폰이 되든 야의 기기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곡선이 따라지게 되는가 하면 이거는 2장에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2장이 아니죠. 3장에 나옵니다. 신뢰성 시험과 추정에서 고장률 곡선이 나오게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야는 세로축을 람다 t라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t에 따라서 람다를 우리는 고장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고장률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했을 때 처음 시작하자마자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태어나기 전에는 고장률 즉 없습니다. 근데 태어나려고 하자마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아 사망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거든요. 우리가 후진국에서 더 높죠. 기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처음에서 나는 나름대로는 잘 만들었다 싶은데 막상 시동을 켜보니까 차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또는 이게 전원이 안 들어가요. 이런 게 이거 왜 이렇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은 시작하자마자 고장률은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은 이제는 정상화가 될 겁니다. 어느 정도 기간까지가. 그럼 요때를 우리는 초기 고장 구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는 고장률을 감소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건 DFR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일정해질 것이고요. 그럼 야는 어떻게 보면 요 시점이 우리는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면 돌잔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줘서 고맙고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맙고 이제는 죽을 일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떤 불의의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든 뭐든 간에 물건이 정확하게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뭐 컴퓨터가 스탑된다든가 지금 우리 방송용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스탑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이거는 언제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는 거죠. 야를 이제 우발 고장 구간이 됩니다. 우발 고장,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고장률은 어떻습니까? 일정하죠.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죽게 됩니다. 열화가 됩니다. 열화. 그럼 고장률이 증가하는 구간, IFR 구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뢰성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이때의
이때의 바로 분포가 있는데 바로 이 분포를 고장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서 문자로 F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때든 전부 다 이 분포는 무슨 분포이냐면 와이벌 분포예요. 근데 와이벌 분포는 공식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막 달라져 버려요. 분포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시험 문제는 어디에서 대응을 시키느냐 하면 바로 요 구간입니다. 바로 CFR 구간만 결정을 해서 요때는 고장률이 일정하니까 신뢰도를 구한다, 불신뢰도를 구한다 이런 것들이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고장률이 일정하니까 딱 정해지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때의 분포는 우리는 무슨 분포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지수 분포라고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야도 와이벌 분포, 야도 와이벌 분포, 야도 와이벌 분포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저 모든 시험 문제는 야를 기준으로 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이 90%입니다. 억지로 와이벌 분포로 한다라고 해서 실기에서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지수 분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럼 와이벌 분포는요, 모수라는 것이 있는데 형상이라는 모수가 있습니다. 이걸 m이라고 하는데 이 m 값에 따라서 m이 1하고 가까우면 그럼 야에 해당되고요. 1보다 적으면 이 구간에 해당되고요. 1보다 크면 이 구간에 해당됩니다. 근데 우리는 와이벌 분포에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수 분포에 따른다. 그러면 고장률이 일정하다. 즉 람다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럼 야가 만약 고장률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무슨 분포에 따른다고 보느냐면 정규 분포에 따른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것을 움직여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쉬워지는 겁니다. 일단 이제 뭡니까? 제약 조건을 두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1장과 7장에 해당되는 신뢰성의 개념이나 신뢰성의 관리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계가 살았다라고 하면 문자로 살았을 확률, 신뢰도, 죽었다라고 하면 이게 반대죠. 불신뢰도, 이제 용어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 얼마나 죽었어요. 지금 전체에서 라고 하는 것을 고장 확률 밀도 함수. 그럼 야를 어떻게 보면 미분의 개념입니다. 난 미분 잘 모르는데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미분의 개념이 되고요. 그러면 순간에 이 고장률은 얼마인가? 그럼 이것을 우리는 람다 t. 그래서 이 람다라는 고장률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야의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를 써보게 되면요. 신뢰도 RT는 하면 2의 마이너스 람다 t다 이렇게 됩니다. 2의 마이너스 람다 t다. 안타깝게 이런 것은 외워야 됩니다.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와이벌 분포다라고 하면 공식이 얼마나 복잡하냐? 2의 마이너스 에타분의 이건 또 척도모수라고 있어요. 시간 t 마이너스 r이 있어요. 이건 뭐냐? 위치모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에타분의 t 빼기 r의 m승이다. 형상모수다. 라는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그만 복잡하죠? 그럼 야는 실기에서 일반적으로 나오고요. 필기에서는 야가 90%고 억지로 나온다 하면 야가 한 5%. 다음에 정규 분포다. 정규 분포는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거든요. 이게 5%.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문자가 RT 대문자 FT 누적 고장 확률 또는 불신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문자 FT 람다 T 이거에 대한 흐름을 일단 잡는 것이 바로 제1장 신뢰성의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뭐 대시료냐 소시료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신뢰성의 개념에서 신뢰성의 기초 개념이라든가 신뢰성의 수명분포 및 신뢰도 함수 다음에 신뢰성의 척도와 계산 여기서 무려 문제가 아무리 작게 차지해도 4문제가 차지합니다. 그만큼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응용이 크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잡고 있으면 이제는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어떤 기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러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고 나서 수리를 하면 그러면 가동성은 좋을 거 아니냐?
가용도는 좀 좋을 거 아니냐. 이것을 구하는 것이 있어요. 예, 요걸 약간 뛰어넘다 보니까 약간 혼돈되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살았다 확률은 이거예요. 그럼 살았다 확률 이거인데 이때에 그러면 고장률이 일정하다 하면 야 휴대폰 이거 사면 몇 년 하는데 라고 하면 평균 수명이 나옵니다. 평균 수명. 이 평균 수명을 우리는 찾아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인데요. 평균 수명을 문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MTTF라고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MTBF라고 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문자 시타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MTTF와 MTBF의 차이점은 뭐냐? 영어로 평균 타임, mean time입니다. to, failure, 고장까지, between failure, 고장까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야 같은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 야는 수리가 가능할 때의 평균 수명을 요런 문자로 쓰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약속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전부 다 1장의 신뢰성의 개념에서 다 다뤄줄 거예요. 싹 다루고 난 후에 자 그럼 야는 건 어떻게 구해요 하면 나중에 보게 되면 앞서 있던 고장률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럼 고장률의 역수다. 같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1장에서. 이제 2장부터는 뭐라 되냐면 maintainability, 즉 보존도는 어떻게 되면 시간 t를 내가 네 숙제할 시간 t 줄게. 그때까지 네 보존할 수 있느냐? 이것을 살릴 수 있느냐? 예, 자신 있습니다. 살릴 확률이 얼마고? 구하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MT는 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MT는 하면 1-2에 마이너스 야는 뮤t라 해서 야는 수리율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이런 형식으로 구하게 돼요. 그럼 이때는 또 영어의 약자가 mean time인데요. 어디까지? MTTR이라고 해서 리페어, 평균 수리하는데 야는 얼마쯤 걸려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바로 보존도와 가용도, 예선 타이틀은 보존성과 가용성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요. 바로 제2장에서 시험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바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땐 두 문제도 나옵니다. 바로 보존도를 구하라 라는 것도 있고요. 가용도를 구하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공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야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 더하기 평균 수리 시간 분의 평균 수명이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여기 대입만 하면 답입니다. 단 어려운 것은 뭐냐? 야를 구하라 하면 쉬운데 야를 주니까 그죠? 상황에다 어떻게 주느냐? 야를 주고 야 구하라 하면 좀 짜증나겠죠. 그죠? 또 거꾸로 야를 주고 야 주고 MTTR 구하라 하면 짜증나겠죠. 그죠? 예, 뭐 그러한 문제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1장에서도 야를 구하라 이런 건데요. 야를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 MTTF나 MTBF하고는 남다분의 1의 관계가 있으므로 야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에 마이너스 MTTF 또는 MTBF 분의 T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남다 주고 T 주고 해서 RT 구하라. MTBF T 주고 RT 구하라.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야를 주고 야를 구하라. 또는 야를 주고 야를 구하라. 야를 주고 야를 구하라. 이런 형식으로 했을 때는 양변의 로그를 지어야 됩니다. 즉 LN을 지하고 이런 복잡한 것은 있으나 기본적인 공식의 변형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로 2장까지 신뢰성의 개념과 보존성까지 우리는 출제되는 문제는 약 6문제, 작게는 5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이 제일 중요하죠. 이 기초만 잘 잡아놓으면 뒷부분은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3장이 신뢰성 시험과 추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욕조 곡선 나오죠. 이 욕조 곡선만 해도 2문제씩 막 나와요. 범위가 얼마나 좁습니까? 욕조 곡선은요. DFR이다, IFR이다, CFR이다, 여기에
차지하는 분포는 뭘까요? 이것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언제 바로 초기 고장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버닝 테스트를 한다, 디버깅을 한다, 스크리닝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발 고장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예 안전계수가 큰 것을 만든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뢰성 시험에서는 바로 제3장에 있는 신뢰성 시험과 추정에서는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바로 MTBF 또는 MTTF를 얼마쯤 될까요? 즉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평균 수명은 고장 났는 개수가 R이라 하면 여기서 총 관측했는 시간이 T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형광등을 만약에 100개를 움직였어요. 100개를 움직여 보니까 총 관측했는 시간이 10,000시간이에요. 10,000시간. 근데 여기에서 고장이 몇 개 났느냐? 5개 났어요. 그러면 하나당 얼마쯤 걸립니까? 이런 말하고 똑같죠. 그럼 2,000시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형광등의 평균 수명은 2,000시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시간에 가면 전부 다 가려면 모든 형광등은 2,000시간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럼 또 뭐가 나옵니까? 구간 추정이 나오죠. 구간 추정. 여기서는 검정은 다루질 않아야 합니다. 구간 추정. 그럼 구간 추정은 무슨 분포로 하느냐? 이건 요것만 알고 계시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야는 카이 제곱 분포로 합니다. 카이 제곱 분포. 구간 추정은 카이 제곱 분포예요. 이때 관측하는 시간에 따라서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한테 N개를 검사하는데 전부 다 고장 날 때 하겠다. 전수 고장, 전부 다가 고장. 상황에 따라서는 나는 시간을 정해놔 놓고 해봤는데 고장이 하나도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500시간 테스트면 시간이 하나도 고장 안 났어요. 그럼 그걸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야는 무고장도 있어요. 무고장도 평균 수명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무엇에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면 바로 정수 마감이 있고요. 마감. 즉 몇 개 고장 날 때까지 나는 하겠다. 그럼 다 고장 날 때까지 하다 가면 정수 마감이겠죠. 나는 5개 고장 날 때는 스톱하겠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할 수도 있어요. 정시 마감도 있습니다. 나는 2,000시간만 체크를 해보고 그때까지 고장이 나든 안 나든 스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바로 R분의 T를 계산하는 것이 공식이 변형이 일어날 거예요. 변형이 참고로. 그런데 평균 수명을 구하는 공식은 그냥 R분의 T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점 추정은 이렇게 되고요. 구간 추정은 카이 제곱을 한다. 라는 것이 신뢰성 시험과 추정이라는 제3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3장. 그럼 여기서 문제가 몇 문제 나오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아무리 안 나와도 4문제는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범위도 별로 안 넓으면서요. 상당히 많이 나와요. 빠뜨리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또 안전계수가 있어요. 또는 강도와 스트레스 모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예, 수명이 너무 기니까 가속 수명 시험도 있거든요. 뭐 이것도 포함은 돼야 되니까 4문제도 좀 약해요. 한 5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문제. 4문제에 5문제. 앞에 우리 1장, 2장에서 보통 또 4문제에서 5문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웃기죠? 범위는 얼마 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막 쏟아져요. 문제가. 그래서 변형도 크게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본 강의를 들어보시면 제가 말하는 게 범위가 이게 진짜 좁은 게 맞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균 수명이라든가 신뢰도를 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았는 게 뭐냐? 시스템의 신뢰도입니다. 예, 바로 시스템의 신뢰도도 5문제는 나온다 보면 됩니다. 이것도 4문제에 5문제예요. 거의 뭐 어떤 경우는 6문제까지도 나옵니다. 시스템은 각각의 부품의 신뢰도가 있는데 이렇게 직렬로 연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병렬로 연결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직렬하고 병렬하고 혼합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대기 리던던시도 있어요. 대기 리던던시. 리던던시 하는 것이 용장 설계인데요. 그러면 스탠바이 시켜서 이 스위치 달아놓고
야가 동력이 전달되다가 고장이 나면 온되어서 야가 전달되도록 하는 대기 리듬 뜻이 있고요. 우리가 그 미사일이라든가 또는 비행기 엔진처럼 엔진이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서 4개 중 2개만 살아도 된다. 그러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K out of N 시스템. N개 중에서 K개 이상만 살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혼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바로 시스템의 신뢰도가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응용도 약간은 되기는 되지만 크게 어려운 것은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벌써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 15문제가 나와버렸어요. 다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는 5장이 신뢰성 설계가 나옵니다. 신뢰성 설계는 한 문제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로봇이 있습니다. 야, 이 로봇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바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한 6개월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라고 하기 위해서는 각각 부품들은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그럼 전부 다 직렬로 연결해요. 그러면 각각의 부품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라는 것을 바로 신뢰성 배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각각의 부품이 차지하는 신뢰도, 이 신뢰성 배분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신뢰성 설계다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끝나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끝나버렸어요. 신뢰성 다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신뢰성이 아니고 우리가 전원이 갔어요. 시스템이 고장이 고장. 야가 이제는 살았다가 기준이 아니고 이제는 죽었다가 기준이에요. 왜 죽었어? 라고 했을 때 글쎄요. 중간에 일마 때문인가, 야 때문인가, 아니면 제일 밑에 때문인가, 이것을 분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장이 일어나는 페일류한 모드를 분석해요. effective. 이 고장이 남으로 해서 얼마의 영향을 미치느냐, 불합리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 시스템에 그것을 분석합니다. FMEA, 고장 모드, failure mode effective analysis, 영향 분석, 고장 영향 분석 이런 것이 있고요. 여기는 정성적 분석입니다. 이 정성적 분석에는 또 고장 평점법, 고장 해석법,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오죠. 다음에 남은 것이 바로 뭐냐면 FTA입니다. FTA. 그럼 FTA는 야는 정량적 분석이에요. 야는 엔드 게이트, OR 게이트라는 바로 게이트에 의해서 밑에 놈이 다 죽어야만 죽는다. 하나라도 죽으면 죽는다. 그러면 전 위에가 죽을 확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FTA가 돼요. 그래서 야가 한 문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FTA에서 한 문제, FMEA에서 한 문제. 그래서 고장 해석 방법에서는 바로 2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장에 나오는데요. 7장은 신뢰성 관리는 앞에서 신뢰성의 개념하고 포함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해도 20문제 맞추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뢰성 관리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한 페이지인데 한 문제 나와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다음에 고장 해석 방법은 2문제 나옵니다. 왜? FMEA에서 한 문제, FTA에서 한 문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음 신뢰성 설계 기술 이것은 신뢰성 배분하고 연관있는데 야는 잘 나와야 한 문제, 잘 나와야 한 문제. 다음에 시스템의 신뢰도가 문제됩니다. 야 같은 경우는 제가 한 5문제가 나온다 했어요. 한 5문제. 그러면 합이 9문제가 됩니다. 직렬, 병렬, K out of N 시스템, 대기, 리던던시 9문제가 됩니다. 다음 신뢰성 시험과 추정, 야는 점 추정과 구건 추정이죠. 여기서는 문제가 5문제 강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5문제를 아니고 6문제 하지 말고 5문제 하더라도 14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2장이 보존성과 가용성이고요. 1장이 신뢰성 개념이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몇 문제가 된단 말이죠? 6문제, 5문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는 범위가 무조건 아주 좁아요. 아주 좁은 상태에서 20문제를 내려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중복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모든 문제가 나오고요.
책에 없는 내용이 아주 가끔씩 한두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제가 강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오면 틀리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성 관리도 어떻게 보면 점수를 따기가 100점을 따는 것이 아니고요. 야 같은 경우는 15점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점을 취득하는 데는 거의 시간을 제가 봐서 3, 4일만 투자하시더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산업기사에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이 기사에만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더 농담을 한다 하면 여러분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저 본다고 보고요. 제 강의를 들으셔서 떨어진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재에 있는 그대로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말을 제가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똑같은 문제는 30%밖에 안 돼요. 그럼 70%는 응용이 되어서 나오는데 약간만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어떻게 공부를 하시든 간에 공부는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뢰성 관리 맛보기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